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좀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일요일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미국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도 하락을 했고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개파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내일 만약에 16만 이제 800원 종가였는데 여기를 이제 깨면서 15만 원대로 들어가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공포에 우리가 휩쓸려 다닐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미국장이 하락한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에다가 이제 삼성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먼저 좀 볼게요. 미국장을 보기 전에 삼성전자의 월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월에 보시면 우리가 39%까지 무려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한 달 동안 39%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12월도 급등을 했고 작년 이제 10월, 9월에도 급등을 했는데 자, 39%라는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계속 팔고 싶지 않을까요? 이 밑에서 잡은 물량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절반 혹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라도 수익을 미리 좀 챙겨놓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바닥이 5만 원이었고요. 3배가 올랐어요. 무려 30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매도하고 싶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거래 대금이 구조가 터졌는데 구조면은 어느 정도죠?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 아닐 때 이제 옆으로 횡보하거나 평이한 장에 코스피에 혹은 코스닥에 하루 거래 대금에 육박하는 엄청난 대금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월에도 계속 1월처럼 이렇게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어려워요.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사고 싶어지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2월 한 달 동안 계속 조정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월요일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특히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수급을 좀 보시면 자, 금액으로 볼게요. 개인들이 16만 원대에서 얼마야 이게 2조에 2조 5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지는 않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 지수를 좀 보시면 자, 코스닥보다 훨씬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물론 주봉으로 봤을 때 4.7%면 전혀 적은 건 아니에요. 그쵸? 1월의 마지막 주가 4.7%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만 코스닥이 15%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광기로 가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윗꼬리를 조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역할이 상당히 좀 큽니다만 자, 보세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래도 선방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뺄게요. 그리고 SK 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지주사니까 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파란색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5% 올랐는데 코스피가 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코스피가 보합인데 하이닉스가 5%나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장을 잠깐 좀 볼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이제 금요일에 10% 하락을 했다가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고 오라클과 팔란티오도 2, 3%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반도체를 좀 보시면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시간으로는 또 1% 이상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AMD가 6% 하락을 했고 인텔이 약세입니다. 4.5%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 텍사스 이거 일단 제외하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대표적인 반도체주는 조정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정을 보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좀 매파적인 기조를 가져올 것이다. 금리 인하를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던졌다. 미국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이제 공을 쏘아 올렸잖아요. 실적 쇼크 또 인공지능의 수익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바꿔내는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우려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CPU죠. 대표적인 CPU. 그리고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가 좀 어려워요. 파운드리 때문에 인텔이 거의 망할 뻔하고 미국에서 이제 지분 투자까지 했습니다만 파운드리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TSMC가 워낙 이 수주 물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텔의 이제 파운드리도 기다려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인공지능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심, 또 인텔을 필두로 해서 마이크론도 그렇고 반도체의 하락. 자,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인텔은 CPU랑 파운드리예요. 우리랑 아예 다릅니다. 여기는 비메모리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1등, 2등 기업입니다. D램은 삼성전자가 1등, HBM은 하이닉스가 1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금요일에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반도체 기업으로 이 투자금이 들어갔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매출이나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예시가 있습니다. 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대표주죠. 그 밑에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자, DB 하이텍 차트의 모양만 보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DB 하이텍이 신고가를 뚫었어요. 이 차트의 흐름만 보세요. 또 동진 세미캠이 있겠죠? 동진 세미캠도 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자, 고점을 뚫었죠? 그리고 기판 관련주 대덕전자도 고점을 뚫고 그쵸? 심택은 고점을 뚫으려 가고 있고 SFA 반도체 소부장 뚫었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AD 테크놀로지, 레이크는 2차 전지죠. 자, AD 테크놀로지도 고점 근처에서 돌고 있고 자, 이런 흐름이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비전도 볼까요? 하나비전도 여기 고점을 지금 뚫으러 가고 있거든요. 하나비전이 뭐죠? 자, TC 본더. 원래는 한미반도체가 유일한 TC 본도의 독점적인 기업이었는데 SK 하이닉스가 하나 세미텍의 TC 본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사용할 거라는 이미 이제 발주도 들어갔죠. 자,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뚫으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부장들 또 프로텍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그쵸?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 반도체 소부장의 시간이다. 코스피가 너무 달렸으니까 피롭틱스도 유리기판도 역사적인 신고가 지금 또 뚫었거든요. 보이시죠? 주봉이에요. 이거 주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오테크닉스, 뭐 YC, 태성도 신고가 완전히 뚫어버렸고 YC는 어떤가요? 신고가를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이런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다 좋아요. 그러면 그동안 코스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 소부장으로 수급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이미 이 구간, 여기 9월부터 해서 이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럼 평균 매수가가 이 정도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됐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지분율이 51%대이기 때문에 많은 거 아니에요. 50%가 깨지면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팔어?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57%를 넘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51.7%는 많지는 않다. 다만 다시 돌아오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26년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25년도 4분기는 우리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역대급 영업이익이 터졌고요. 20조가 넘었는데 그 중에서 16조, 17조가 반도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사업 구조에서. 자, 그러면은 D램 가격이 더 올랐고 HBM 지금 5세대 가격 얼마나 올린다고 그랬죠? HBM3E가 300달러에서 360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가격이 40만 원에 팔던 걸 50만 원을 넘게 받을 수가 있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HBM 이제 6세대입니다. HBM4 얘가 가격이 거의 2배잖아요. 600달러. 자, 그러면은 원가는 당연히 올라갔겠지만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에다가 더 그 로직 다이 같은 걸 더 추가를 하면서 더 이제 생산 단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인 파운드리도 있고 원가 대비해서 수익률, 마진율이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가 상반기에 2월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서 상반기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1분기, 2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D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것은 9월부터였어요. 9월부터 지금까지 1월까지. 그러면은 10, 11, 12. 자, 이때는 뭐 15만 원이었고 이때는 20만이었고 이때 35만 원. 지금은 이제 40만 원까지 갔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을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작년 4분기는 15만 원에도 팔았어요. 20만 원에도 팔았단 말이에요. D램을. DDR5 16기가 기준으로 30만 원에도 팔았는데 1월에는 40만 원에 지금 팔고 있단 말이에요. 39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 가격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적게 나온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Q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다. 더 많은 HBM 8단을 쌓다가 12단까지 쌓는데 당연히 Q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또 하나 HBM 6세대 11.7기가 BPS를 삼성전자가 만들었다는 것. 가격 경쟁력만 있고 수율만 잡을 수 있다면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물론이거니와 마이크론의 점유율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변곡점? 뭐 그런 느낌. 그런 이제 중요한 게 HBM 6세대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면 우리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하이닉스도 응원해요. 하이닉스도 응원하고 삼성도 응원합니다만 삼성전자가 HBM 점유율 10%대는 너무 적다. 하이닉스가 60%인데 60%, 삼성전자가 10%는 너무 적어요. 적어도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제가 필연적이라고 한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데이터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추적 관찰은 어떻게 하나요? 팔고 하나요? 아니죠. 보유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또 이제 엔비디아랑 AMD 또 브로드컴에 공급 계약을 한단 말이죠. 브로드컴에 공급 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계속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지금 새벽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같이 좀 힘을 내셔서 댓글도 삼성 화이팅! 사실 이재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국민 기업 내지는 응원하는 기업이잖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삼성한테 뭐 서운한 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응원하는 기업이고 국내 1위 기업으로서 힘내자, 화이팅하자 이런 댓글들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길게 보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이것도 지난 얘기 자꾸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중요한 자리가 62,000원이라고 제가 정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62,000원을 뚫어내는 순간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 이날이었습니다. 거래대금 3조가 터진 날 7월이었어요. 이때부터 매수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한번 어닝 쇼크 나온 적도 있었었죠. 2분기. 어쨌든 그래서 계속 고점을 뚫을 때마다 정확히 따지면 62,000원, 75,000원 그쵸? 이 구간을 돌파를 할 때마다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를 이때는 못 뚫었는데 이때는 뚫었네요. 이런 구간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불타기라고 하죠. 개인들이 잘 못하는 거. 불타기를 하면은 이때 샀으면 얼마예요? 지금 11만 원, 12만 원인데 지금 16만 원까지 뭐 50%는 수익을 냈지 않았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도 제가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목표 주가가 이제 20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나오는 이유도 물론 증권사 레포트는 현재가를 참고해서 올라가긴 하지만 자, 어쨌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왔을 때 혹은 너무 높은 가격에서 뭐 이제는 불타기 이때는 제가 불타기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하지만 이제는 자칫 깊은 조정이 나오면은 멘탈이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사지는 않더라도 매도는 하지 말자.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가치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매일매일 혹은 뭐 거의 매일 꾸준하게 삼성전자 분석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또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완성이 되고 나면 뭐 삼성전자의 관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제가 영상 중간중간마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을 많이 공유를 좀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좋은 결과,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조정이 나와도 너무 쫄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같이 끝까지 홀딩을 해서 좀 커다란 수익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